미국 최대의 도시이자 상업과 금융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인 뉴욕.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이 거대 도시 한쪽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함께해온 뜻깊은 장소가 있다. 1921년 문을 연 이래 94년의 역사를 이어온 뉴욕 한인교회. 특히 일제강점기 당시 미국 동부 지역의 독립운동 근거지였던 이곳엔 수많은 독립지사와 망명 유학생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나라 잃은 민족의 지도자들과 청년들은 이곳에서 조국의 가슴 아픈 현실과 독립운동에 대한 절규를 내뿜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한국의 상황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새롭게 발견됐다.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들 모든 사실이 적혀 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3.1운동 이후 한국인들의 독립운동과 일본의 대응을 담고 있다. 특히 일제경찰이 젊은 여성과 여학생들에게 자행한 성고문과 만행을 폭로하고 있다. Fortunately, history tends to focus on men. Again, we talked about the double jeopardy, and history really does a double jeopardy in the fact that much of your resources. それが無名のままで野に咲く野菊の花のように埋もれたままでいるっていうことを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열망했던 여성 독립투사들. 그녀들은 과연 누구인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불꽃 같은 그녀들의 삶. 그 숨겨진 진실이 공개된다. (2015년)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36년이란 암흑의 시간을 이겨내고 역사적인 광복을 맞이하기까지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수많은 독립투사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한 독립유공자는 총 13,930명. 그 중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는 얼마나 될까요? 단 248명. 전체의 1.78%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 묻힌 여성 독립투사들의 활약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안쌀한 의병단과 여학생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는가 하면 임신한 몸으로 일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으며 또한 조선 총독 암살에 나섰던 여성 투사도 있습니다. 그녀들은 과연 누구이며 왜 그리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펼쳤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여인들, 그 숨겨진 사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원도 춘천에 자리 잡은 한 고등학교. 특히 문화 콘텐츠 분야에 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 학교에서 최근 의미 있는 작업이 진행됐다. 뜻이 맞는 몇몇 학생들이 모여 한 여인의 일생을 다룬 특별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한 것이다. 그럼 팔 애니를 넣어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팔을 위로 한번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이죠. 저는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이죠. 사실 그 전까지는 이름도 정말 몰랐었는데 저희 작업하면서 자료 찾아보면서 아, 이런 분이 계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삼은 인물은 조금은 낯선 이름의 독립운동가 윤희순. 평범한 안악내에서 항일투사로 변모한 그녀의 이야기를 담기로 했다. 사회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어떤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갔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독립을 울부짖으셨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녀의 행적을 하나하나 더듬어가며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서서히 진행됐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아이들의 작품. 시집을 와보니 시아버님은 홀로 계시고 남편은 스승을 따라 집을 떠나 짝을 잃은 두견새 신세가 되다시피 살았다. 외당께서는 나라가 어지러우니 근심이라고 하시며
큰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을 잡수시고 계셨다. 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도 적극으로 의병을 도와주지 않니 어떤 사람은 반대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하자고 했다. 죽더라도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나라에 몸바쳐 애국전신이 얼마나 장하느냐 생각해보기도 하였노라.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여성 의병대를 조직해 일제에 저항한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이다. 실제 부녀들이 의병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전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얼만큼 여자들이 의병 활동을 했는가 이런 거는 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보수적인 유학자 집안에 맞달해서 항일 투사로 변모하게 된 윤희순의 사연은 그녀가 직접 쓴 일생록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첫 장은 춘천으로 시집 오면서부터 시작된다. 강원도 춘천시 남면. 이곳에서 산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던 고흥유 씨가 바로 윤희순의 시댁이었다. 여기에 윤희순 여사님이 거처하던 고택입니다. 아, 여기요? 네. 1875년 16의 나이로 시집온 윤희순. 그녀가 살던 집은 아직도 고흥유 씨 후손들이 살고 있어 곳곳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평범한 아낙네였던 윤희순에게 어느 날 변화의 계기가 찾아온다. 시아버지 유홍석이 본격적인 의병 활동을 위해 집을 떠나고 얼마 뒤의 일이었다. 아녀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갈 때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니까 밥을 줘야 된다. 쌀이 없을 때 그 숯 옆에 숯가마에서 사는 사람들이 맡긴 쌀을 다 그 사람들 밥을 해줬어요. 윤희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동네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에 나서고 그 결과 안사람 의병대를 조직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본격적인 의병운동을 위한 은밀한 장소로 향한다. 지금이야 길이 잘 닦여 있지만 당시에는 굽이굽이 고개를 한창이나 넘어가야 하는 산골 오지였던 춘천시 남면 여인의 골. 이곳에서 한말 최초 여성 의병장 윤희순과 30여 명의 안사람 의병대는 직접 의병 훈련에 참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취사와 세탁을 도맡아 하는 등 의병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윤희순의 시아버지 유홍석이 조직한 600여 명의 의병과 함께였다. 남녀가 유별하던 시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속에서 남성의 생활을 뒷받침해주는 내조자로 집안일과 아이 키우는 일만이 전부였던 이 땅의 여인들. 그러나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위기 앞에서 남녀가 따로 없다며 총을 들어 적과 대적했다. 여기서 밥을 먹여가면서 이제 숨어서 훈련을 하고 또 밤이면 이제 녹그릇이나 뭐 쇠뭉치 이런 걸 구하러 또 다니셨고 그러다 여기서 불에서 구워서 이제 창을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고 그런 무기 제조 역할까지 하셨죠. 이와 관련해 윤희순의 편지에는 눈길을 끄는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한말 의병대는 어떻게 화약을 제조했던 것일까? 가장 중요한 재료가 질산칼륨이라는 화학물질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칼륨을 얻기 위한 무기 성분을 얻기 위해서 볏짚을 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시 방법대로 화약을 제조해 보기로 했다. 볏짚이 다 타서 재가 되고 나면 다음으로 동물의 배설물이 섞인 흙과 소변을 준비한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들을 잘 섞어 오랜 시간 화학 반응을 시킨다. 충분히 화학 반응을 시켜서 이 안에서 질산칼륨이 생성되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적어도 몇 개월, 아무리 짧아도 2, 3개월은 걸렸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질산칼륨이 생성되고 나면 이번엔 질산칼륨이 물에 녹아서 용출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정제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고 나면 드디어 질산칼륨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나면 질산칼륨과 숯가루, 유황가루까지 세 가지 재료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완성된 화약류 중 가장 오래된 흑색 화약. 한말 의병들이 주로 사용했던 화승총의 탄환을 발사하기 위한 추진력을 제공한다. 위력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이번엔 화승총 복원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이들을 만났다. 화승총 동호회로 활동 중인 이들은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 화승총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1900년대 초 내지 그 이전의 작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승총이 그 아마 여자 의병이 사용하던 총과 아주 유사할 거라고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우리 의병의 전투력을 확인하기 위해 발포 실험에 나섰다. 화약 심지에 불을 붙여 탄환을 발사하게 하는 무기인 화승총. 여자 의병들이 사용했던 총은 이보다 총실이 조금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좀 더 가벼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1m 38cm인데 1m 미만짜리들도 그 당시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윤희순이 살았던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는 한말 의병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수소문 끝에 만난 윤희순의 증손자와 함께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을 찾았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윤희순의 친필 문서들. 그녀는 외놈대장 보고라를 비롯한 4편의 경고문과 8편의 의병가 등 총 16점의 글을 남겼다. 의병대를 조직하고자 글을 써나갔던 것이다. 할머니가 상당히 건장하시고 굉장히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커 보였다. 워낙 어릴 때니까. 항상 이게 자세가 똑바라서 자기가 그 모습은 알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앉아 계실 때도 똑바로 앉아 계시고 뭐 이렇게 구부린다든가 서가지고 드러나 계신 걸 못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놈들이 우리 임금과 우리 아낙네를 괴롭히면 우리 조선 안사람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줄 아느냐? 남의 나라 침범하여 너희 나라 잘 될 소냐? 언제라도 너희 나라 망할 것이니 후회할 날 올 것이다. 그리고 글 마지막에는 항상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 일본인들의 살을 갈아먹고 피를 갈고 이렇게 해서 조상님들의 원한을 갚아주겠다라고까지 강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드러운 여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회적인 배경 하에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작품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편 윤희순이 직접 쓴 8편의 의병가는 대부분 곡조 없이 가사만 전해오고 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당시 곡조를 확인할 수 있는 악보가 있는 안사람 의병가. 굉장히 한국스러웠고 일단은 보통 의병가라고 했을 때는 힘을 이렇게 많이 주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부드럽다 보니까 좀 놀랐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반주 한번 들어보고 집 없는
그러나